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자기네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로 세계를 호령하는 대기업을 만들겠다.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그냥 회사 차려서 하자.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됐던 거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실력을 됐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공했으니 다음 것도 마땅히 성공하겠지. 아닙니다. 전략들이 달라지고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는 복잡계에 속하기 때문에 운의 영역이 되게 큰 거죠.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외부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지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운과 실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초월장 운 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강의 들으시면서 독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상기하시고 운이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을 실력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과거의 성공이 자기네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슷한 전략을 쓸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매우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운의 영향력이 컸다면 다음에 운이 없는 이상, 운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운이 없는 이상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에 얼마나 많은 운의 요소가 개입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패할 경우에는 분석을 좀 많이 하고, 또 실패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외부의 탓, 운으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죠. 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럼 운이 무엇이냐 하면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외부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에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어요. 통제 불가능성. 내가 이 운을 통제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측 불가능성.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대부분의 일, 또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비즈니스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성공은 운의 영향력을 벗어난 것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보죠. 구글이 그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잖아요. 만든 다음에 이걸로 세계를 호령하는 대기업을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만들고 이제 회사를 하려 보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검색 엔진을 팔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알타비스타라는 아마 그 아재 판독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알타비스타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 알타비스타라는 또 검색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100만 달러에 팔려고 하는데 안 사입니다. 어디서 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안 사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가격을 날아가지고 70만 달러인가요? 80만 달러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 익사이트라는 회사에 또 팔려고 하는데 이제 안 팔립니다. 근데 안 팔리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그냥 회사 차려서 하자 라고 시작한 게 구글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검색 엔진이 팔렸다면 지금의 구글은 있을까요? 있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사업 영역이 워낙 넓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핵심에는 검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의 요소가 많이 컸던 거죠.
어느 누구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시작했던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됐던 거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스가 이제 그 입양이 되잖아요. 입양이 되고 나서 잡스가 5살 때 그 부모가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 당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까지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실리콘밸리에 살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 덕후들과 접촉이 많아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영혼의 파트너 애플의 워즈니악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가 탄생했는데 그건 뭐죠? 잡스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실리콘밸리에 간 게 아니에요. 미래의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엄청난 회사를 만들 것이다. 워지니아를 만들 것이다. 그런 걸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과거를 비췄을 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실력을 됐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조금 맥락이 달라지거나 다음 도전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책을 데뷔했을 때 첫 책이 데뷔책인데 불구하고 잘 됐어요. 뭐 종합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분야별 베스트셀러 올랐습니다. 그 분야별 베스트셀러 오르는 것도 상위 10%는 들어야 되거든요. 작가 중에.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책도 분야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역시. 근데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은 안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도 운의 요소가 많았어요. 이제 복귀를 해보면 그렇죠. 제가 처음에 경제책을 냈는데 된 케이스가 제가 무슨 작가 파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금융위기 다음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때 제가 경제책을 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트렌드하고 제가 맞았던 거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출판사에서 책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를 썼지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 책을 쓰면 대박 나겠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책 잘 되니까 세 번째 책은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책도 마찬가지고요. 운이 있었죠. 운이. 운의 영향력이 컸던 것들을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을 인지하게 되면 이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가 또 하나 제가 첫 번째 스타트업이 망했는데요. 멤버가 되게 화려했어요. 왜냐면 저 말고 있던 멤버들이 이미 스타트업을 크게 성공한 팀이었습니다. 주제는 달랐지만 그 스타트업 모양이 그전 그 성공한 팀의 모양이 되게 비슷했기 때문에 실패할 거란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고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저도 실력이 부족했지만 그 성공한 팀이 그 전에 성공했던 것이 운의 요소가 컸다는 거죠. 그거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쟁자도 없었고 흐름을 잘 탔던 거죠. 아이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성공했으니 다음 것도 마땅히 성공하겠지? 아닙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운이 계속 따라주지 않는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성공이나 성취가 얼마나 운의 영향이 컸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을 인지하는 순간 많은 전략들이 달라지고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에 처음에 운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비즈니스는 제가 복잡계 많이 들었죠. 복잡계에 속하기 때문에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복잡할 정도로.
예. 그리고 그 원인들이 서로서로 피드백,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가능한 그런 운의 영향력이 매우 큰 영역이 이제 비즈니스, 일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인지를 하면 전략과 대응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겸손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운과 실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예, 저 전략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보죠. 음식점을 해요. 자영업을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분과 편의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같은 자영업이지만, 운과 실력의 영향력이 이 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운보다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음식은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전문가인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서시장은요, 대중들이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에 정말 수준 떨어진 책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항상.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음식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맛집은요, 뭐 이제 분명히 뭐 이렇게 배신 당할 때도 있지만 내 취향이 안 맞으면 대체적으로 맛집은 맛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데는 다 전문가예요. 예. 이게 딱 먹는 순간 알아요. 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리고 그게 되게 보편적이죠. 다른 사람이 맛있으면 대체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아무리 좋은 장소에, 좋은 목에 음식점이 있어도 음식이 맛없으면 안 팔립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알거든요, 사람들이. 대신 저기 구석지에 있어도 눈에 안 띄는 구석지에 있어도 맛집이잖아요.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 내려가실 때 맛집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운전 요소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은요. 여러분 지방 내려갈 때 유명 편의점 검색해서 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편의점 목이 되게 중요하죠. 어떠한 장소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그 장소 장사 잘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편의점이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에 들어갈 때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분석을 해줄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시면 돈을 벌 겁니다. 그분들 전문가거든요. 근데 많이 틀리죠. 그렇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면 마케팅 부서는 어떻죠? 운의 요소가 많죠. 그러나 단순 반복 제조 같은 경우는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의 영역의 큰 부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마추어가 고수를 이기는 빈도가 많다. 그러면 그 영역은 운의 영역이 큰 영역입니다. 운의 영역이 커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때려부셔도 프로를 이기기 힘든 영역이다. 그러면은 실력이 훨씬 더 우세한 곳입니다. 그렇죠? 자, 마케팅 볼까요? 어떻죠? 신인 마케터 이사 상무, 마케터에서 한 20년, 30년 있는 분들 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심지어 저는 전문 마케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박삼년학과에 SNS 등 미디어 관련해서 마케팅을 워낙 많이 해봤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 기본으로 많이 했었죠. 간혹 마케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나 글을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마케팅 그 시장이 마케터가 활동하는 그 영역들이 복잡계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잘못된 전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 제조에서 이렇게 단순 업무 하시는 분, 반복적으로, 아니면 뭐 기계를 조립한다던가, 여기는 초보자가 장인 혹은 20년 30년 경력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급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죠. 예. 특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조하시거나 조립을 하는,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영역인데, 경력 30년이 20년 30년인 사람이 초보자한테 질 리가 없잖아요. 예. 여기는 실력이 압도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일은 이제 운의 영역이 큽니다. 먼저 소방관이랄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직업은 실력의 영역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마케터랄지 일반 경영인, 여러분이 대부분 하는 일들, 회사 일들 같은 경우는 운의 영역이 큽니다. 그러니까 딱 그 영역에서 아마추어가 이기는 빈도가 높다. 아, 운의 영역이 크구나. 주식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주식은 프로 투자 전문가가 원숭이한테도 지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운의 영역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주식 고수? 운의 영역이 큰데 거기에 전문가? 예, 많이 안다고 잘 버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로 얘기하면은 테니스 실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랭킹 100위가 랭킹 1위를 이길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꼴찌가 1위를 이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뭐 몇십 주, 100주, 200주 연속 1위 랭크 이게 가능해요. 프로야구는 그렇지 않죠. 프로야구는 꼴찌가 1등을 이긴 경우 많고요. 1등의 승률이 되게 낮습니다. 2017년 프로야구 우승했던 페넌트레이트 우승했던 그 기아가 승률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50% 걸쳐 있죠. 프로야구는 그래서 운의 요소가 되게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내가 한 영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 보시죠. 자, 내 영역의 실력이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럼 어떠죠? 실력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운의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보다 실력이 되게 출중한 그런 곳, 장인 정신이 있기 필요하고, 그런 분들은 고수와 경력이 높은 사람들의 말을 그냥 바이블처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 말씀이 맞아요. 벤치마킹하고 롤 모델 삼아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의 영역의 큰 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고즈곧대로 들으면 망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데 실제로는 운의 영역이 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 했다가는 여러분의 운이 없는 이상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완벽한 공부법 쓰고 이제 1위를 썼잖아요. 구분이 뭐죠? 제가 전체 완벽한 공부법은 공부는 운이 높을까요? 실력이 중요할까요? 실력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냥 꾸준히 하게 되면 대부분 그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일은 그렇지가 않죠. 잘해도 조금 잘할 정도입니다. 조금 잘할 정도. 근데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얘기하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연구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은 운의 영역. 그래서 일은 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완벽한 공부법에 대해서 운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부는 실력이에요. 첫 장은 믿음장으로 시작했죠. 믿음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비즈니스는요. 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장이 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운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전략과 제대로 된
우리의 행동, 실행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죠. 왜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 전에 성공이 운에 의해서 컸는데 실력으로 아는 순간 다음에 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전에 성공했으면 더 자신만만하겠죠? 예. 그러다가 대담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망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엄청 피곤하죠. 예. 그렇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 아마추어가 프로를 자주 이기는 영역이면 거기는 복잡 게임이면서 운의 영역이 크다. 그래서 운을 인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상정한 가운데에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데에서는 전문가를 믿으면 안 된다. 전문가를 완벽히 신뢰하면 안 된다.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 영역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거의 못 이겨요. 여기서는 성공 스토리를 그냥 믿어도 된다. 따라해라. 배치마킹 해라. 그분들의 말을 잘 기울여라. 여기는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거의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일은 운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디테일한 운과 실력의 영향력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펼치면 될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나오는 이 일초일정 뒷부분에 뭐 사고편이랄지 혁신,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이런 것들도 운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운편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운편을 항상 머릿속에 띄워놓으시고 다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운을 항상 인지한 상태에서 책을 읽으시면 독자 여러분께서 훨씬 더 그 책을 깊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고 이해 한마디 해야 되겠죠. 대신 운이 큰 영역에서도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력이 없으면 운을 기회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작가 데뷔를 받았을 때는 그거 되게 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데뷔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책을 못 써내면 어떻게 되죠? 막세 봤더니 책 쓸 능력이 안 되는 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로 데뷔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되게 여러분의 한 단면을 보고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접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단면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깊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나봐서 좀 지내봤더니 아닌 거야, 실력이. 그냥 한 단면 봤을 때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히고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을 기회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또 SNS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글들과 자기 통찰이 나오잖아요. 들어보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럼 오프에서 만나보잖아요.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좀 글은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깊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막상 만나봐서 대해보니까 정말로 진국이고 정말로 실력 있고 정말로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또 운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이 운의 영역이 큰다고 하는 것이 운이 100%가 아니에요. 최소한 복권을 사더라도요. 어떻게 하죠? 복권 살 돈이 있어야 되고, 복권 사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복권을 사러 가야 돼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일에서 실력 비중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운이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일초월장 독자 여러분께서 올해에는 운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